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의 대사입니다. 이 세계는 뭐고 저 세계는 또 어딜까요? 듣자니 이 두 세계는 이승과 저승처럼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더라고요. 이 두 세계의 공통된 세계관을 알면 내 피 같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물론 알아서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퇴근 후 부업하는 분들도 주목하시죠. 오늘 세종살롱에서는 연말정산을 놓친 당신을 위한 꿀팁, 국세청 이지연 조사관과 함께 알아봅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새 봄이 왔어요. 어떻게 이게 무사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예, 연말정산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저도 봄을 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번에 연말정산 하실 때 한번 놔주시고 이제 드디어 때가 지나서 다들 이제 연말정산을 돌려받았어요. 물론 토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5월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네. 종합소득세?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종합소득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대강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떤 근로자가 내야 하고 뭐 그런 것부터 한번 일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별로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써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라고 해서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냥 이제 넘겨도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그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 회사를 다니시면서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부업을 하신다거나 이모티콘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그리시기도 하고 그쵸. 예, 많이들 계세요. 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네, 분들도 네, 마찬가지일 솜씨 거고. 좋으신 분들 많이 네네네네네. 계신데 뭐 아니면 또 따로 강연이나 뭐 원고료를 받으신다든지 해서 하는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되게 부러운 분들이죠. 이자나 배당을 합쳐서 이제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 소득하고 근로소득을 합쳐서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근로소득만 있는데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직을 하셔서 연도 중에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가 발생했고 이 급여를 이제 최종 근무지, 최종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꼭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시면은 가산세가 발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 기간, 원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인데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서 6월 2일 월요일까지 꼭 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본 얘기에서는 근로소득세는 좀 평범한 사람들만 내고 네. 종합소득세는 정말 상류층, 뭐 가진 게 많은 사람들만 내는 것처럼 네. 묘사가 됐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꽤 많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케이스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이제 내가 근로소득세를 냈는데 그래서 2월에 연말정산을 했더니 네. 내가 깜빡하고 못한 게 있거나 네. 혹은 이거 왜 인정이 안 됐지? 이거 좀 덜 들어왔는데? 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런 분들은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있다고. 예, 맞습니다. 혹시 뭐 요건을 잘 몰라서 헷갈려서 안 받으신 그런 공제 항목이 있다면은 그 요건을 잘 따져보신 다음에 이거는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네, 이게 확인이 되시면 그 못했던 공제 항목에 대해서 이제 간소화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종이 영수증을 잘 먼저 챙겨보시고요. 이걸 챙겨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환급이 더 나오겠죠. 이때 그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한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신고하실 때 계좌번호 절대 틀리지 않게 잘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이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고를 다 받고 나서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월 2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신고를 일찍 하신다고 일찍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첫 번째 경우, 좋은 경우죠. 내가 더 돌려받아야 되는 경우를 알아봤다면 이게 네. 반대의 경우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혹시나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때 덜 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그런 경우도 이제 적지는 않게 있는데 연말정산 때 공제를 잘못 적용해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셨다면은 실수라 하더라도 적게 신고 납부한 금액의 10% 하고 납부가 늦어진 금액에 대해 하루에 한 0.0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2월에 신고를 잘못했으면은 어쨌든 그냥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안에 공제 실수를 바로잡아서 신고를 제대로 세액을 계산해서 하시고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을 내신다면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자진 납세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5월에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 아, 내가 혹시 세금을 더 내는 게 조금 아까워서 뭉개고 앉아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끝까지 파헤치로 막 집에 놓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국세청 직원들이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정말 찾아오나요? 죄송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결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같이 검토해서 공제를 잘못 받으신 분들께는 다시 수정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가을쯤에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수정 신고 안내를 받은 다음에 과다공제를 수정하시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신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약간 애매하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나 조금 참고할 만한 사례, 조심할 만한 사례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들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이제 근로소득도 있지만 뭐 사업소득도 있고 뭐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뭐 이자, 배당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항상 있는 일이긴 한데 이번 연말정산 때도 특히 이제 성인이 된 자녀분들 정말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알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한 걸로 보이는 이제 부양가족을 이제 명단을 드렸는데 그 명단에 자녀분이 뜨신 거예요. 아니, 소득이 분명히 없는데 왜 뜬 건가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자녀분들은 항상 이제 아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대학생쯤 되면은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아르바이트를 이제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그 총 급여가 500만 원만 초과해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 자녀들이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족으로 떠서 부모님들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대학생 자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나 뭐 카드 쓰고 이런 거 내주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시다가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엄청 크거든요. 부담액도 크시고 최대 900만 원까지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대학 등록금인데 그걸 하나도 공제받지 못하게 되시면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올해도 뭐 한번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이 계좌를 모두 다 부모님께 조사당했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이제 먼저 자녀분이 알려드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비밀로 하고 있다가 비밀로 하고 끝끝내 모든 걸 털어내야 했던 그 자녀분의 심정. 네. 네. 또 요즘에는 해외 증권 같은 거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해외 주식 투자는 이제 양도소득입니다. 양도해서 이제 1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아시지만 특히 이제 막 성인이 되신 분들께서는 부모님께 꼭 한 번씩 연말정산 때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소득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수해서 광명 찾자. 요새 서학개미들 많잖아요. 네, 이른바 맞아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네. 뭐 국내 주식이면은 뭐 양도세 안 내지만 해외 주식이면은 양도세를 내야 하니 해외 투자하시는 서학개미들이 이걸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네. 만약에 정말 1년에 100만 원 벌었다 싶으시면은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끝으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연말정산은 3월 10일에 끝나고 나서 지금쯤 많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연말정산 때 실수로 아니면은 뭐 깜빡 잊어서 덜 받았거나 더 받은 공제가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잊지 마시고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그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챙겨서 신고를 하시면 덜 받은 환급금은 조금 더, 잘못해서 낼 뻔했던 가산세는 피해 가실 수 있으니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관련해서 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항상 문의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전자로 신고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기다리실 필요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하나씩 신고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진납세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누리는 경제생활에서의 자유는 세금 납부라는 책임을 다할 때 지켜집니다. 기왕 내야 하는 세금 깔끔 떳떳 확실하게 내고 당당한 납세자 하시죠. 오늘 최종살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